조선의 한 왕이 평범한 식사 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특히 그 마지막 음식이 바로 게장과 생감이었다면요. 과연 단순한 식중독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을까요? 왕의 죽음 뒤에는 권력을 향한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듣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역사 속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 한 왕의 비극적인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조선을 뒤흔든 권력 다툼의 정점이었음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한 왕의 운명이 어떻게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용되었는지, 그 진실의 파편들을 함께 맞춰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지금부터 조선 최고 권력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얽히고 설킨 야망이 빚어낸 한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고통받았다고 전해지죠. 어린 시절부터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아 왕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연약한 체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무게를 지니는지 생각해보면 그의 허약함은 즉위 전부터 큰 불안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굳건한 왕의 모습이 필요했지만 경종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만큼 허약했으니 말입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조선 조정은 이미 격렬한 파벌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숙종 말기부터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 정치 세력의 대립은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죠. 조정은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상과 권력에 대한 맹렬한 욕망은 수많은 신하들을 두 패로 갈라놓았고, 이들의 첨예한 충돌은 사소한 일에도 불꽃을 튀기며 조선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의 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당파의 이익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위 계승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위태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병약한 세자, 즉 훗날의 경종을 둘러싼 불안정한 기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은 세자 책봉 문제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는 곧 왕실의 권위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온 궁궐을 뒤덮었을 겁니다. 왕의 건강 문제와 맞물려 왕실의 미래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작은 경종의 짧은 통치 기간 내내 그를 옥죄는 거대한 압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약한 몸으로 불안한 왕위에 올랐던 경종. 그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운명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경종을 둘러싼 조선 최고 권력자들의 치열한 암투와 그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왕의 연약함을 기회 삼아 권력을 탐했던 이들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었을지, 그리고 그 야망이 빚어낸 비극의 실체는 무엇이었을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이 모든 것이 한 왕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연약함을 기회 삼아 권력을 탐했던 이들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 결국 한 왕의 죽음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경종의 마지막 순간,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식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경종은 병약한 몸으로 왕위에 올랐고 늘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의 20대 왕이었던 경종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그날은 영조가 직접 형님인 경종을 찾아와 게장과 생감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언뜻 보기엔 별것 아닌 조합 같지만 당시 궁중의학은 물론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둘은 극명하게 상극인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불과 물처럼 혹은 맹독을 품은 독초처럼 함께 섭취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 기묘한 음식을 드신 경종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지는 왕의 모습에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어이들은 허둥지둥 약을 지어 올렸지만 왕의 증세는 나아지기는커녕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경종은 이틀 만에 승하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죠. 왕의 죽음 직전 영조가 올린 게장과 생감, 이 조합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까요? 당시 어이들은 왕의 죽음을 식중독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의혹을 품게 하는 대목이죠. 조선시대에는 게장과 생감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통했습니다. 게장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감 역시 몸을 차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종처럼 평소 위장이 약하고 몸이 허했던 왕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조합이었을 겁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하기 쉬운 게장과 타닌 성분이 풍부한 생감은 소화불량은 물론 심각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원인이었을까요? 단순히 식중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많습니다. 궁궐 내에서 왕에게 독을 쓰거나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전에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암투는 언제나 살벌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과연 경종의 죽음도 그런 비극적인 암투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영조가 올린 음식 직후 왕이 급사했다는 기록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영조는 형님의 병약함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상극의 음식을 올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섬뜩한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은 경종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최고 권력자들 간의 치열한 정치적 암투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한 왕의 죽음이 어떻게 한 시대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승자에 의해 기록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경종의 죽음은 단지 한 왕의 안타까운 마지막이 아니라 영조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죠. 역사는 늘 승자의 편에서 기록되는 법, 과연 경종의 죽음은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경종의 죽음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724년 8월, 조선의 왕 경종은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이때 동생인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되는 인물이 형님을 위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음식은 바로 게장과 생감이었다고 하죠. 이 두 가지 음식은 오늘날까지도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영조가 올린 게장과 생감은 당시에는 분명 형에 대한 지극한 효심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음식을 드신 후 경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멈추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죠. 어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진찰에 나섰지만 왕의 상태는 속수무책으로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종은 이틀 뒤 승하하고 맙니다. 불과 36의 젊은 나이였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게장과 생감의 조합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것일까요?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 본다면 게장은 성질이 차고 생감은 타닌 성분이 많아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게장과 감을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 민간 속설이 있었죠.
현대의학적으로도 게장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에 취약하고 감의 타닌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거나 심하면 위석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곧바로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경종은 평소에도 병약한 체질이었고 여름철에 상하기 쉬운 게장을 드셨기에 식중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왕의 식사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올라왔을 텐데 과연 단순한 식중독으로 왕이 급사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음식이 왕위를 이을 동생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의혹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당시 궁중 내부에 만연했던 권력 암투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웁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왕실을 둘러싼 독살 시도나 음모는 드문 일이 아니었죠. 숙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영조 이후에도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등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언제나 미스터리와 함께했습니다. 경종의 죽음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때 단순한 식중독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도 경종의 죽음은 게장과 생감이라는 상징적인 음식과 함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영조가 형을 독살하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린 음식 직후 경종이 급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영조가 왕위에 올랐다는 거대한 결과는 역사가 승자의 편에서 기록될 때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경종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후기 정치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영조가 왕권을 확고히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죠. 승자의 기록 속에 가려진 진실의 여러 겹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엿보는 것을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종의 묘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역사의 냉혹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과연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순간 어떤 진실이 감춰지고 또 어떤 이야기가 쓰였을까요? 경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으로만 기억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조선 후기 정치사의 거대한 흐름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연약했던 경종의 존재와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팽팽하게 대립하던 노론과 소론의 세력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영조는 왕권을 확고히 다지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으니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굴러갔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노론은 다시금 조정의 핵심 세력으로 강력하게 부상했습니다. 경종대의 소론이 주도했던 전국은 급변했고 노론은 영조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그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반면 소론은 신임사화를 거치며 큰 타격을 입어 영조의 탕평책 속에서도 그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했습니다. 이처럼 경종의 죽음은 단순한 왕 한 명의 교체를 넘어 조선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새로운 권력의 판도를 짜는 거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승자의 기록 속에 감춰진 진실의 여러 겹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엿보는 것을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깊이 파헤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영조가 형을 독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올린 음식을 섭취한 직후 경종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은폐되거나 때로는 교묘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경종의 묘는 오늘날에도 한양의 서쪽, 의릉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마치 그가 겪었던 비극과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영원히 간직하려는 듯 조용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후기 정치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영조가 왕권을 확고히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죠. 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냉혹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과연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순간 어떤 진실이 감춰지고 또 어떤 이야기가 쓰였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선사합니다.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과정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역사의 기록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경종의 죽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매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 너머에 숨겨진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적 사고의 시작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흥미롭고 미스터리한 또 다른 역사 속 이야기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여 주시면서 다음번에 다룰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